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한편 홈쇼핑 업체들의 수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피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지금 김태효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이 될 줄 알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시 이번에도 기각이 됐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컸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군사이버 살인 문제 댓글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공범의 일종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가장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관빈 정책실장이 이제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거든요. 예. 그러면 단순히 청와대와 검찰의 주장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와대하고 군하고 매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을 구속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검찰도 영장 기각될지를 알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국방장관인 김관희나 임관빈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아예 면제를 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것은 검찰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조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김태효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하기 위한 징검다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상당히 김태효 전 기획관의 영장 기각은 애견된 그런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견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비밀보호법상의 어떤 기밀 누설 부분을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도 저도 예견했던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한 범죄 사실 플러스 군사비밀보호법을 할 때는 주요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미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비망목이나 이런 것에서 군사기밀이 일부 유출됐다는 것을 삼아서 같이 첨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관례상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서전 같은 거 쓰려고 자기 메모는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하긴 좀 어렵고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김태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고 문제는 이제 그랬을 때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메신저라고 역할을 했는데 예. 그러면 거긴 차단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검찰로서는 참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김 전 장관 구속 적부심에서 한번 돌려보낼 때도 그랬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도 피의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에 역시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 지금 이제 영장 기각 사유가 이제 최근에 연달아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그다음에 적부심에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예. 또 임관빈 정책실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김태효 비서관이요? 기획관, 이제 비서관이 있다가 기획관으로 승진을 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이제 무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거기에는 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 그게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느냐,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 거기에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개입한 적이 없다. 예.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개입을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 이제 그런 취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다툴 수 있는데 구속되고 나면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재판을 하는 것과 좀 다를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영장 전담판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좀 문제는 좀 있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고 명확하게 이 부분이 이제 그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 그 역할이나 정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든지 예. 아니면 뭐 더 이상 보강 수사할 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 불구속 기소에 이제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뭐 계속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사실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된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검찰 수사가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는 과거의 관례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전 치밀하게 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원 판사님께서는 기준을 좀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 관점에서 다툼 여지가 보이는데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말 그대로 우리 사람 뽑으라고 하는 예. 그 개념이 예. 어떤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방첩기관 같은 데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굳이 그걸 가지고 허면 사실에 넣어갖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예. 쪽으로 법원에서는 판사님께서는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의 향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의 동력은 이제 거의 많이 힘이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댓글 사건과 관련된 그런 전직 고위직 뭐 공무원이 됐건 아니면 군 관계자를 구속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예.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사실 댓글 사이버 관련해서 김태호 전 전략기획관의 어떤 법률적인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다툼이 이제 더 많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수사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검찰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뭐 VIP 문건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예. 뭐 일단 김태호 전 전략기획관까지는 뭐 거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걸 갖다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고 보고만 받은 걸로는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물론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뭐 지시를 했다는 거 일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전 전략기획관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시 정도가 과연 군형법이랄지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걸 위반할 정도가 되느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약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된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영장 기각 자체가 유죄 무죄의 판단의 전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법원서 이거 100% 유죄다 생각하면 영장을 기각하겠습니까? 예. 기각을 않겠죠. 그러면 법원의 어떤 심증 자체는 이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예.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많은 수사와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검찰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외에도 이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역시 상당히 좀 곤란해졌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두 번 다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좀 검찰로서 정말 좀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자존심을 구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앞에 거는 제3의 뇌물죄가 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예. 결과는 이제 기각이니까. 어쨌든 전병헌 수석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영장 청구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불구속 뭐 수사가 재판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 예. 말하자면 이 다툼 여지가 크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 직권남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예요. 그리고 예. 사실 이전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이게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죠. 예. 특히 다른 이제 어떤 뭐 뇌물이랄지 검은 돈을 받은 것들이 밝혀지면 뭐 뇌물이랄지 여러 가지 죄를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뭐 밝혀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뭐 실질적으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제 직권남용죄로 해서 기소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예. 직권남용이 약간 법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까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에서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되거나 기소된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종범 전 수첩이랄지 아니면 관여자들에 의해서 진술이 명백한 게 기소로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권남용 자체는 그러면 이거 직권남용으로 범위로 봐야 하느냐. 예.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 직무의 범위에 속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명원 전 수석 같은 도 거의 비슷하죠. 김태현 전 기획관하고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전에 관련된 전 비서관 2명, 보좌관 2명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추거나 해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 비서관들은 이제 이질탈이고 비행이라고 전병헌 전 수석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비서관과 전병헌 전 수석이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관여했다는 증거가 좀 명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기각되고 2차에서는 GS 홈쇼핑 걸 추가를 했고 예. 그다음에 기재부에다 압력을 넣어서 e스포츠협회에게 20억 정도를 예산 배정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해서 예. 이제 직권남용이 하나 더 추가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비서관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예. 이게 전병헌 전 수석이 과연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그럼 이 부분은 법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다퉈봐라. 하지만 구속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영장을 기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저희가 오전 10시에 이 검찰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원래 이 전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2012년과 13년도 사이에 전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어떤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이제 받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처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지역 사업가 분으로부터 또 수천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예.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원희철 의원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라는 예. 증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사무실에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피의자로 소환이 된 부분인데요. 예.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그 전 보좌관의 그 지금 이제 처벌받는 것은 뭐냐면은 명백하게 본인이 잘못된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뭐 선처를 받을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제 그 검찰에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 뭐 이게 명백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압수수색까지 들어갔고 예. 증거까지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피의자 소환이 됐기 때문에 예. 원희철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건 맞는 거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 분명히 보좌관이었던 거 맞으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이죠.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인데 일단은 두 번은 이제 오지 않았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 자체는 이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예. 하고 뭐 조영술 그 검사도 조영술 이제 또 해야 하고 예. 그래서 아마 뭐 심장 동맥증이면 3개 중에 1개 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턴트라고 해서 집어넣죠. 예.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술 자체를 뭐 거짓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해요. 네. 하지만 지금 검찰에서 소환한 이 시점에 하필 수술을 하려고 하고 검사를 받느냐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이 의원 지금 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만 전에 이제 다른 뭐 돈을 줬던 사람이라든지 다 수사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이우현 의원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의원이 이제 계속 불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신병을 이유로 그런데 이제 저 부분은 검찰 입장에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억울하다 아니면 일반적인 일정을 이유로 불응을 하면은 예. 사실은 뭐 체포영장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이제 회기 내기 때문에
뭐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이제 법원서 체포 동의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본인이 뭐 거짓이 됐든 진실이 됐든 간에 내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그냥 뭐 이게 뭐 몸살기가 있다든가 이제 그런 병이 아니고 예. 심장에 스턴트를 박아야겠다. 수술을 해야 한다.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예. 그걸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걸 굉장히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애매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어떤 수술 자체가 애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 결국은 뭐 구속영장 청구해서 국회 동의를 받는 방법 아니면 회기내가 아닌 경우에는 뭐 아주 그 갑작스럽게 영장을 청구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제 검찰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기가 23일까지고 24일부터는 이제 사실 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를 두고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 체포를 하는 동의를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렇고 그냥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쨌든 본회의가 상정이 돼 있고 예. 이건 본회의는 이제 그러니까 대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게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22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22일 한 번 된 거를 이거를 이제 무산시켰다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합의는 된 거니까 그러니까 본회의를 하게 된 건 된 거니까. 예. 근데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어쨌든 한두 표라도 일종의 반란표가 나오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뭐 다 안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언론의 비난, 뭐 여론의 비난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여론의 어떤 비난의 수준에 따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